안녕하십니까. 현대체육무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자, 조정 분위기가 완연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트럼프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런 조정은 지난 한 2주 전부터 미국 증시가 조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각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해보니까 그 조정을 감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시장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종목에 대한 분석인데요. 저희 포트폴리오 리차드 양의 최적 포트폴리오의 핵심 종목입니다. 두 종목을 심층 분석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개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대상은 바로 삼성바이오 로직스라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은 아무리 봐도 물건이 될 것 같아요. 물건도 그냥 작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서 그 내용을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분석을 좀 해서 그 가치를 한번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매일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리차드 양의 최적 포트폴리오 점검. 확정 종목은 6개입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SFA 반도체, 그리고 원익 IPS, 그리고 최근에 정해드린 오이솔루션 이렇게 6개인데요. 자, 이들 종목과 후보 종목들, 주요 종목들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시장에 들이온 악재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 트럼프가 지금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그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죠. 시한이 없다. 12월 15일부터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또 현재 백악관에서 그 전에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 전에 1단계 무역 협상이 현재 타결될 것이라는 쪽으로 갔던 건데요. 갑작스럽게 강경 모드로 전환이 됐어요. 아마도 그것은 12월 15일 추가 관세 전에 미국의 협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올릴 목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상당히 유력한 소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남한과 관련돼서 또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국, 대북한, 대한민국과 관련돼서 아주 강경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협상과 관련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도 대선과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현재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20거래일 연속, 한 달 내내입니다. 한 달 내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각에도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10시 30분입니다. 1675. 이 규모는 상당히 큰데요. 이런 정도이면 금일 중에 매도할 규모는 거의 5천억 넘게, 거의 한 7, 8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의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부로 누적 외국인 매도 규모는 4조 원을 훌쩍 넘어 4조 5천억 내지 근 5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한 달 만에 그 정도로 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커서 우리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더군다나 현재 외국인들은 코스닥, 선물까지 동시에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있어요. 한 700억 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찍어 누르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일단 외형적인 모습은 그래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현재 깔려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반전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아무리 트럼프 쇼크가 있었긴 했지만 그 악재는 개장 초에 작용을 했고요. 장 후반에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시장에서 그 악재를 어느 정도는 소화하는, 수용하는 또는 흡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궁극적인 악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술적인 악재의 빌미로만 작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에서 현재 좀 나쁘긴 하지만 현재 선물 지수가 뭐 내림세죠. 보시다시피. 하지만 베이시스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현물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시장이 좋으면 현물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좋다는 개념이죠.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조정은 조정이지만 궁극적인 나쁜 조정은 아니다. 심각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나쁜 상태,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런 상태를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합니다. 약세장의 전형적인 신호인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봐도.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나 또는 현재 채권 금리나 현재 지금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정도 수준입니다. 일상적인 변화 폭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조정은 현재 앞서 얘기했던 미국 시장의 악재를 빌미 삼아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파는데 한국 시장의 여건, MSCI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것이 증폭되고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개장주에 코스닥 잠깐 순매수했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 외국인들 선물을 숏을 내려간다는 쪽에 이제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숏을 걸고는 있죠. 외국인들이 538계약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관들이 모두 받고 그 이상, 거의 3배 이상, 거의 4배에 가깝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약세장이면 일반 개인들만 현재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숏을 롱을 걸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에 숏을 거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지만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 정보 분석 능력이 뛰어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조정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지수에 대해서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판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다소 기복은 있지만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회복되는 기미를 개장초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갖고는 좀 약하고요. 기관 또는 특히 외국인들의 적극적으로 시장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볼 필요 있겠다는 건데 어쨌든 오늘 시장을 보면 개장 초 코스닥이 약간 반전됐을 때 당시에 바이오주들이 움직였어요. 헬릭스미스, HLB, 네이처셀, 큐리언트, 젠백스 일반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들입니다. 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카시스템 호재가 있었죠. 이런 종목들이 부각됐었고요. 그리고 5G 이게 의미가 있어요. 5G는 일반 개인들도 좋아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도 좋아해요. 펀드들도. 다산 네트워크스, 위솔루션, 에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입니다. 반도체도 테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또 휴대폰 쪽으로 보면 파워로닉스나 아모텍 같은 종목들이 들썩거려요. 근데 의미가 있죠.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한전입니다. 한전이 약세장에 연속해서 지수와 관계없어. 오히려 지수가 떨어질 때 더 올라가는 방어적인 성격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몇 가지 호재가 있죠.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됩니다. 절대 저평가. PBR이 0.2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석탄 발전이 축소된다 하는 방침도 정책 수혜가 됩니다. 정책 호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추세적으로도 이건 매수 보유해야 할 현재 우리 리차드 양의 정식 푸트 종목은 아니지만 그저 진단해드렸듯이 괜찮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그런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석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판단 포인트, 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 한 3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을 1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65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펀더멘탈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일단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내년부터 회복될 소지가 크다. 그건 제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들, 모건 스탠리 내지 골드만삭스 또는 JP 모건, 이런 데에서 분석을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일치가 되죠. 우리 생각과.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외에 갤럭시 시리즈가 갤럭시 노트 10도 그렇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폴드폰, 이것도 현재 시장 반응이 괜찮아요. 아마 분기당 이 분야를 통해서 3조 원 이상, 잘하면 4조 원 가깝게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정도로 호응이 좋아요. 이 효과가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될 소지가 상당히 커요. 반도체와 동시에 작용돼서 내년부터는 약 하반기쯤 될 겁니다. 실적과 관련돼서는 분기당 지금 현재 6조 7조지만 다시 10조 대까지 올라갈 하반기 때, 한 3분기나 4분기 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성장 동력을 이미 상당분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 부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 TSMC는 10년 안에, 인텔이나 퀄컴은 5년 안에, 소니는 아마 3년 안에 각 부분과 관련돼서 그들을 능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정도로 뚜렷한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정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메모리고요. 비메모리도 다 포함이 되죠. 그 핵심을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최고의 수혜주는 삼성전자일 수 있다. 물론 콘텐츠나 기타 클라우드라든가 그런 서비스 쪽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와도 데이터를 장악하는 쪽이 궁극적인 승자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현행 지금 실적을 보면 실적 기준 현재 PER은 15배인데요. 최근 몇 년, 3, 4년 중에서는 가장 PER은 높습니다. PER이 높다는 것은 지금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삼성전자의 현재 실적이 바닥이라는 뜻이 됩니다. 실적 바닥. 삼성전자는 특히 PER이 높았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주가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 또 PBR은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애플이나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과 비교해봤을 때 절반도 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과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상태에서 2배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2.5배 정도 PBR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특정 종목에 대한 비중장 이른바 30%를 11월 말 기준으로 했었죠. 비적용됐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담은 덜었고요. 외국인들 귀환 시 최우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대상입니다. 지금 한 4조 정도 매도한 가운데 3분의 1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 낙폭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국내 펀드들이 일부 받아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귀환했을 때 가장 많이 매수할 대상도 삼성전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지수가 반전되면 아마도 12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수 추종 펀드, ETF 펀드가 대표적인 펀드죠. 또는 현재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돼서도 강력히 삼성전자를 매수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다.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쯤 단기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5만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 오늘 같은 날에도
뭐 주가가 거의 안 빠집니다. 저는 이런 개념을 좋아해요. 뭐 현재 뭐 주가 안 빠지는 것도 뭐 좋지만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 특히 이재용 회장 넘어 그 이전 선대 이건희 회장까지 포함한 2대에 걸쳐 삼성그룹의 염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염원이 깃든 신성장 동력의 최고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분야라는 것. 이 개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개념은 이 개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삼성그룹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바이오 쪽에서 말이죠. 그것은 바이오 시밀러나 또는 현재 CMO, 위탁 대리 생산, 이 분야말로 삼성그룹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정확히 조정을 해서 삼성그룹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 반도체는 반도체고, 반도체 외 부분에서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또는 에피스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정확히 조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어주고 있는 이런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 개념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끝내겠느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할 수 있을 뿐더러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일단 목표가를 제가 100만원,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상 올라갈 소지도 높아요. 시가총액 100조 원, 전체 26조거든요. 거기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10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가가 150만원쯤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될 소지도 있는 거죠. 자, 목표가를 산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주가라고 일컫는, 현재 수준은, 현재 시총 26조 원 근방.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업 가치는 한 15조 원 정도, 에피스의 지분 가치는 약 9조 원 정도로 해서 약 24조 원 정도. 현재 시가총액 26조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 따라서 전반적인, 객관적인 시장에서 평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적정 주가는 12개월 선행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5만원, 38만원 내지 45만원, 최근에 50만원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38만원 내지 45만원, 이게 사실은 적정한 시장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죠. 한 1년 내지 2년, 목표가가 1년 내지 길어봐야 3년입니다. 빠르면 1년 내에 그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낙관적인 가치 배경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CMO, CRO, CDO, 위탁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했고 최종 테스트를 내재화시켜서 지금 현재 효율성이나 또는 보안성까지 완전히 보강이 됐습니다. 이른바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을 거의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는 그 자회사 에피스가 생산하는 생산품은 삼성그룹이 항상 그렇듯이 최상의 생산 경쟁력과 또 생산품 퀄리티를 현재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극한 환경 속에서, 극한 조건 내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분야에서 그런 경쟁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의 주제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금년부터 외형적으로 조금씩 정도가 아니죠. 커지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그 외형이 더 크게 성장을 하고 내실도 더 크게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그 구간이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하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고, 분식회계 문제는 있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또 그것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는 가긴 가더라도, 그러나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듯이 심사는 하지만 상장 폐지가 결정되지는 않죠. 상장 유지를 결정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이건 베팅입니다. 확률상 거의 99%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라, 것이라, 뭐, 그거 갖고서 신경 쓸 때는 아니다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보면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 전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 한 달 동안 근 4조 넘게 오늘까지 포함하면 5조 이상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6이죠. 6인가 5인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거의 외국인 매도가 안 나옵니다. 특이할 만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죠. 뭐 네이버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네이버는 뭐 네이버 라인과 야후의 합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를 안 한다 치더라도 현재 지금 이 뭡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그런 뭐 뚜렷한 호재가 따로 나온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이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이 특히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를 안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단기 수급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삼성바이오스 특히 자회사 IPS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일단 외형적으로 전체 시장이 일단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현재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CAGR, 그건 매년 매출 성장률을 뜻하면 시장 전체에 대한 매출 성장, 시장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022년, 2023년까지 앞으로 한 3년 내지 4년 동안이죠. 이쪽 시장이 전체가 약 30%, 시장 전체가 30%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회속 성장, 고도 성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그 전에 그 바이오시밀러들은 대부분 면역 질환에 국한됐습니다. 특히 엠브렐, 레미케이드 다 마찬가지죠.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최근에 안과 분야, 또 회기질환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미국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의학사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문호를 좀 막아놓는 쪽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지금 시장의 요구대로 현재 지금 조금씩 개방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레미케이트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의 허즈모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개방되는데 내년부터 그 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고, 또 중국 시장에도 진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향후 2022년까지 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대거 특허 만료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전성기가 도래된다는 것. 이게 큽니다. 시장 전체가 빠른 속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현 제품이 플릭사비, 베네팔리, 임란리, 또 최근에 헙세틴이죠. 헙세틴의 그 바이오시밀러의 온트로잔트까지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현재 유럽에서 돌풍을 현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레미케이드 같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은 이제 레미심하고요. 지금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는 플릭사비, 베네팔리인 것 같습니다. 베네팔리. 이런 그 품목들이 현재 이미 램시나가 장악한 그 시장까지를 어느 정도 잠식을 하면서 침투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대단하다는 거고, 현재 그거 외에도 지금 엠브렐 같은 이런 거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 들어 매출 1조가 돌파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8년 만에 초단계 달성을 했습니다. 웬만한 업체들도 그렇게 빨리 하지는 못합니다. 암젠이나 바이오젠이나 또는 어디입니까? 현재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이런 데는 매출 1조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20년 걸렸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5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에피스 자회사만 따지는 겁니다. 매출 1조를 올리는데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금년이죠. 금년부터 흑자 전환이 돼서 분기당 현재 약 200억 원 정도인데 2020년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정도, 2천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분기당 영업이익은 500억이네요. 셀트리온이 분기당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연간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이상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거의 대등한 정도 수준까지 가고, 그리고 3년 후가 되면 능가할 소지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실제 호전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요. 대단합니다. 삼성그룹이 이런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은 반도체와 이것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만큼 그 역량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그거 앞에 얘기했던 4개 정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거의 판매 직전, 허가 직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블록버스터급 대규모로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재 신약들입니다. 아바스틴, 아일리아, 솔리리스, 루센티스 등 이런 종목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 이들 바이오시밀러들이 전부 다 현재 판매 허가를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현재 9개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 4개가 조만간에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속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어찌 보면 셀트리온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하지만 파이프라인이 비교적 조금 더 다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어느 회사보다 빠릅니다. 셀트리온도 빠르지만 셀트리온보다 거의 2배 정도 빨라요. 그리고 진출 시장의 범위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외에 중국 시장까지 현재 지금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 진출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삼성그룹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신뢰성은 상당히 높죠. 그 어느 회사보다 높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품의 퀄리티 및 또 원가 경쟁력, 또 원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제품과 경쟁력이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데, 셀트리온에 지금 현재 내년부터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아마 2021년이나 2022년 정도 되면 거의 대등한 수준인데, 그 이상 되면 능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는 셀트리온의 적정 가치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 성장 가치 등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을 능가할 수 있는, 자회사만 따져도 이런 정도라는 것이죠. 해서 삼성바이오 현재 로직스는 자회사 가치만으로도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올라갈 잠재 능력이 뛰어난, 잠재 가치가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상당히 좋은 대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현재 좋아요나 또는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차 대항의 최적 포트폴리오인데요. 후보 종목은 2, 30개 됩니다만은 확정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SAP 반도체, 그리고 원익 아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최근에 설정해 드렸던 것이 오이솔루션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 보겠습니다. 주가가 안 빠지네요. 오늘 같은 날에도. 이건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는 48,000원 이하에서 잡자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48,000원 이하에서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5만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개념으로 5만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5만원 이상에 쫓아가지 말죠. 5만원 이하에서만 잡자. 분할 매수 개념으로 현재 원하는 물량의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를 매수해 놓고, 목표 가격은 단기 목표가 약 7만원 정도 볼 필요가 있네요. 7만원까지는 6만 5천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보면 아주 강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또 역시 지수 관련주들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부담 없이 그냥 필요한 물량만큼 사놓고 중장기로 보시면 된다는 관점입니다. 굳이 단기로 손절 기준가를 정해 놓는다면 10만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AP 반도체입니다. 이 주가도 거의 안 빠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 전에 나타났던 주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반복적으로 한 21선 정도 수준에서 또는 61선 정도 수준에서 61선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61선까지 잘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네요.
60일선은 아마 이게 주가가 3,200원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대략 한 3,500원, 3,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눈 딱 감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6개 중에 우리 확정 종목 6개 중에 5개가 삼성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SAP 반도체도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관련돼 있죠.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음을 인지하고 삼성 SAP 반도체를 보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익 IPS, 마지막으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대략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분위기가 지수 관련주인데 분위기가 그래서 현재 조금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또 중간중간에 테스나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들먹답니다. 결국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삼성전자가 지수 반전을 이끈다 했을 때 삼성전자 투자 대상인 설비 투자 분야에 현재 지금 등짝기든 설비를 대고 있는 원익 IPS가 부각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실적도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투입 단계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시점이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망설임 없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 손절 기준을 정해놓는다면 대략 한 28,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글쎄요 한 35,000원 4만원 가까이 보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단기 목표 가격은 35,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고 이건 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정도이고 시장 판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있는 분을 갖고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현재 단계적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약 길게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장 대응을 하면 이 약세장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면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